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형성된 남북한 간 대화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지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북한 조선그리스도교 연맹이 세계교회 관계자들을 평양으로 초청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되고 있습니다. 서울꽃제교회가 3.1절을 맞아 제14대 담임 목회자를 지낸 이규감 목사의 독립운동 정신을 기리는 기념비를 제막했습니다. 독립운동가이자 교육자였던 이규감 목사의 기념비는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한 명이었던 이필주 목사의 기념비 옆에 세워졌습니다. 이단 사이비 집단 신천지가 CBS 신천지 특별대책팀장의 강연을 문제 삼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주 노동자들을 위해서 의료 공제회를 운영하는 등 이주 노동자들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감당하고 있는 사단법인 국제민간교류협회 희년선교회 대표인 정현구 목사를 파워 인터뷰에서 만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형성된 남북 간 대화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 조선그리스도교 연맹이 세계교회협의회 등을 평양으로 초청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되고 있습니다. 또 3.1절을 맞아 남북 종교인들이 3.1운동 99주년 특별 기념식을 갖기로 하는 등 종교 교류가 확대되는 분위기입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형성된 남북 대화의 분위기가 종교계에서 확대될 전망입니다. 최근 북한 조선그리스도교 연맹이 세계교회협의회 WCC와 세계개혁교회 커뮤니언 WCRC를 평양에 초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홍정 총무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 조선그리스도교 연맹이 지난 22일 서신을 통해 WCC와 WCRC 대표단을 오는 5월 중에 평양에 초청하기로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WCC 올라프 트베이트 총무를 비롯한 세계교회 지도자들은 3월 5일부터 7일까지 열리는 한국교회 88선언 30주년 기념 국제협의회 참석차 방한할 예정입니다. 이홍정 총무는 북측의 초청에 어떻게 응할지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다면서도 세계교회 지도자들이 서울에 오면 심도 있게 논의해서 방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교회 관계자들을 평양에 초청한 것이지만 한국교회와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질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총무는 세계교회 지도자들의 평양 방문이 성사되면 한반도 평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3.1운동 99주년을 맞아 남북 종교계가 특별한 기념식을 엽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는 3월 1일 각각 서울과 평양에서 열리는 제99주년 3.1절 기념식에서 남북이 서로 교환한 축사를 낭독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처럼 형성되고 있는 남북한 대화의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 종교계의 향후 행보에 더욱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서울 왕십리 꽃제교회가 3.1절 99주년을 맞아 독립운동가이자 교육자, 목회자였던 이규감 목사의 생일을 기리는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규감 목사의 기념비는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한 명이었던 이필주 목사 기념비 옆에 세워졌습니다. 이순규 기자입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 9대 손 이규감 목사는 약관의 나이부터 항일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1906년 한성사범학교를 졸업한 이규감은 일제가 고종황제를 퇴위시키고 한일협약을 체결하자 학교 강단을 뒤로하고 의병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이후 다시 학생들을 가르치는 강당으로 돌아간 이규감은 1910년 항일운동이 적발돼 옥고를 치렀고 석방 후에는 항일 지하조직을 만들어 국내외에서 독립운동을 계속했습니다. 숱한 옥고와 고문에도 항일운동을 계속한 이규감은 1922년 미 감리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블라디보스톡과 만주에서 민족 계몽과 독립운동에 힘썼습니다. 1927년 해외 망명을 마치고 돌아온 이규감 목사는 신간의 경동지회를 결성했고 목회에 전념하면서 민족 의식을 깨웠습니다. 어린 아이와 아내까지 잃는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도 이런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1929년 이후 신간의 경동지회 설립과 1930년대 그 목회활동, 일제의 감시라고 하는 그런 제약이 있기는 있었지만 그것도 그분의 민족운동의 일환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광복호에는 건국준비위원회 일원으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일조했고 조선감리회 유지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일제에 의해 훼손된 교회 재건에도 힘썼습니다. 일평생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살았던 이규관 목사는 생을 마감하는 날까지 분단된 현실과 동지들의 희생을 아파했습니다. 나는 죄인이다. 평생을 조국 광복을 위해 헌신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제 영토를 영유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많은 동지들을 내 손으로 무고하게 희생시켰으니 그런 불충이 없다. 나는 나라의 죄인이다. 꽃제교회는 제14대 담임 목회자였던 이규관 목사의 애국애족 정신을 기리는 기념비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이규관 목사 기념비는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한 명이었던 이필주 목사 기념비 옆에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라를 위해 희생하며 사는 것은 그대로 십자가를 지는 삶일 텐데 하나님 그렇게 살아야 함을 표상으로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 아닌가.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라고는 그런 말씀 말입니다. 이규관 목사의 생애를 조명하는 세미나와 기념비 제막식에는 교인들과 감리교 서울연회 관계자, 이규관 목사의 후손들도 참석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이단 사이비 집단으로부터 한국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힘써온 CBS를 향한 신천지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당시 CBS 신천지 특별대책팀장의 강연도 문제 삼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는데요. 검찰은 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조혜진 기자입니다. 이단 사이비 집단인 신천지로부터 한국교회 보호에 앞장서온 CBS는 신천지 특별대책팀을 운영하며 탐사 보도와 교회 강연 등에 힘썼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당시 신천지 특별대책팀 변상욱 팀장의 강연을 문제 삼아 명예훼손과 모욕죄 등으로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변 팀장을 고소했습니다. 신천지는 변상욱 팀장이 2014년과 2015년 교회와 신학대학교 동문회에서 신천지는 가정을 파괴하고 병들게 하는 반사회적인 집단이고 신천지가 이만희 교주를 위해 1억 원짜리 굿판을 벌였다는 내용 등을 강연한 것은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며 변상욱 팀장의 강의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검찰은 변상욱 팀장이 신천지의 교리 문제와 후계 문제 등에 대한 프로그램을 제작 방영했고 이에 대해 신천지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보도 내용을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한 사실을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검찰은 또 신천지가 신천지에서 굿판을 벌였다는 내용의 기사에 대해서도 CBS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2017년 대법원이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원고 기각 판결을 내린 것도 그 근거로 언급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결정에서 종교의 자유와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강조하며 변상욱 팀장의 강의 내용이 종교의 자유의 범위에 있다는 것과 강연 내용 일부에 이만희 교주에 대한 모욕적 언사가 포함돼 있다 하더라도 종교적 언론 출판의 자유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C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21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불법 체류자도 20만 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들을 비롯한 이주 노동자들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이주 노동자들을 위해 의료 공제회를 만드는 등 외국인들의 건강권을 위해 애쓰고 있는 사단법인 국제민간교류협회 희년선교회 대표인 정현구 목사를 오늘 파워인터뷰에서 만나봅니다. 박성석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목사님께서는 최근 사단법인 국제민간교류협회 희년선교회 대표에 취임하셨는데요. 우선 희년선교회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희년선교회는 최근 또 한국 땅에 찾아온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 또 일부 난민들, 또 결혼 이주 여성들의 어려움을 좀 도와주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워진 선교회인데요.
이분들이 이 땅에서 겪는 큰 어려움은 일단 몸이 아플 때 또 법적으로 여러 어려움을 당할 때이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서 의료공제회, 또 상담소, 그리고 또 외국인 교회들을 세워서 이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무래도 이제 희년 의료 공제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불법 치료자들이 한 20만에서 25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은 의료 사각지대에 있어서 이 희년 의료 공제가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원래 이분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 초기는 합법적으로 들어왔어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가 없었고 또 쉬는 유일한 날인 주일날도 몸이 아파도 여는 병원이 없어서 또 갈 수가 없었던 이제 그런 상황에 무료 주일 진료소가 시작이 됐고 또 더 좀 정밀 치료가 필요한 분들을 2차, 3차 의료기관에 보내야 되는데 이제 그분들을 돕기 위해서 좀 의료보험 제도를 만들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아파서 병원을 찾게 돼서 진료 혜택을 보게 된다. 그러면 공제에서는 그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게 되는 건가요? 예, 연결된 병원의 의료보험을 통해서 의료보험 수가로 진료를 받게 하고 또 그들이 내야 될 의료비의 반을 지원해주는 그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 의료 공제에 참여하고 있는 외국인 지금 노동자 수요, 외국인 숫자하고 또 이와 협력하는 병원들이 네트워크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참여하고 있습니까? 예, 현재 이 의료 공제회 누적 회원 수가 72개국에 약 16,000명 정도가 되고 있고 또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는 회원이 한 3,000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간 24년간 또 54개국에 또 15,000명 정도에게 한 33억 정도 지원을 해왔습니다. 이 협력 병원들은 몇 개 병원이 좀 참여하고 있습니까? 대학병원 20개와 또 나머지 합치면 540개 정도 병원이 이 의료공제회를 좀 돕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불법 체류 외국인들은 월 회비 같은 걸 얼마 정도 내고 있는지요? 월 8,000원 정도를 내고 있습니다. 8,000원 정도 내면 1년 동안 이렇게 의료보험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는 예,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주말에는 무료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무료 진료소 운영은 어떻게 좀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주일 한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이제 한 44분 정도 자원하시는 의사분들이 돌아가면서 현재 그 9개 진료 과목 또 6가지 검사를 매주 또 시행하고 있고 또 이들을 돕기 위한 또 의대생, 또 약대생, 간호사 이분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제 그분들 한 150여 명이 또 자원해서 또 함께 돕고 있습니다. 이런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을 위한 의료 봉사 활동, 선교적 측면에서 의미가 클 것 같은데요.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한국 교회가 많은 특별히 미전도 선교 국가의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이제 공식적 선교사 비자를 얻지 못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런 나라에 사시는 분들이 한국에 또 일하러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면 또 이분들이 본국에 돌아가서 또 교회를 세우는 또 선교를 또 시작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학교 사유와 논란 속에 학생들에 대한 폭력 사태까지 발생하는 등 이사회와 교단 간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총신대 사태와 관련해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신학교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기훈실은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선지동산인 총신대가 여느 싸움터와 다를 바 없이 됐다면서 이를 지켜보는 한국교회는 경악과 함께 실망과 절망 가운데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훈실은 합리적 절차를 통해 총신대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총신대 지도부가 이번 사태에 대한 과정과 해결 방안, 학내 의혹들에 대해서 해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 소식입니다. 대구 성시화운동본부가 신년 교례회를 열고 대구 성시화와 부흥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대구 CBS 혼성합창단의 찬양으로 시작된 예배에서는 명덕교회 장희종 원로 목사가 사도의 마지막 부탁이라는 주제로 설교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는 3월 8일 개봉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바나나송의 기적 강원지역시사회가 원주와 춘천에서 목회자와 후원자 등 총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강원 CBS 나이영 본부장은 기독영화의 상영이 늘고 전도용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남부연회 부흥전도단이 부흥전도단장 이취임 감사 예배를 드리고 보문감리교회 담임이자 대전 YMCA 이사인 김진태 목사를 새 단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본받아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제주지칼 지방회가 34회 지방회를 열고 한라교회 이철우 목사를 신임 지방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신임 지방회장인 이철우 목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 생각하고 지방회를 최선을 다해 섬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장통합 여수노회 남선교회연합회는 제14회 선교대회를 개최하고 말씀과 특별기도, 선교보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매 노회인 부산동노회 남선교회 연합회 임원들이 함께 참석해 여수노회 남선교회 연합회 임원들에게 선교기금 200만 원을 전달하며 해외 선교사역에 앞장서줄 것을 격려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에 내리고 있는 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진 뒤 낮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7도, 낮 최고 기온은 0도에서 12도로 예상됩니다.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